요즘 자고 일어나면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핫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1년 7월 30일에 국민연금 자금 정말 고갈되나요? 라는 문제를 놓고 국내외적인 환경을 검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 스웨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히 가장 많은 적립금을 확보를 한 나라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이외의 국가들은 적립금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한 달치 보유로서 겨우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국가들은 GDP의 11%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얼마나 될까요? 22년 11월 말 기준으로 920조를 돌파했습니다. 피크는 2041년도에 약 한 1800조 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 관리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큰 거대한 자금을 얼마나 알뜰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규정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용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당연직 5명은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위촉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농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농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2개 기관은 2년간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도 대리인이 참석을 하는 형식으로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회에서도 지난해 한 번 참석한 위원들도 있고 이 실적이 보면은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렇다면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정족수를 겨우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기금운용위원회의 정족수는 한선인 겨우 11명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서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6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143건 의결 중에 대부분 원안 그대로 혹은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재심의한 안건은 그 기간 동안에 3건뿐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요? 해외 연기금 운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생연금은 경영위원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장 1명, 금융계, 기업계, 학계 전문가 9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금은 투자위원회로서 의장 1명, 기업 최고 경영자, 대학 교수, 투자 전문가 11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중앙은행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사회 위원 10명은 투자 및 금융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의 특징을 보면 모두 전문성을 지닌 최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정부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우리나라보다는 독립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한눈에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마치 비영리 단체처럼 각 기관들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구조로 성립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추천하는 자, 과연 어떻게 추천이 된 건지
그리고 투자 문외한 정치인을 이사장에 앉혔는데 총선 출마로 임기 도중에 사임한 일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부와 개인의 압력으로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 더 늘리는 의사결정을 한 일도 있습니다. 천조원 가까운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고 전문가 집단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관은 오직 투자 성과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이라면 규모의 48%를 외부 전문 투자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되는 대로 위탁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용 수익금의 1%만 더 발생을 시키면은 연금 고가를 5년 이상 연기할 수 있다라고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금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사실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개혁 현안의 나라 전체 관심사입니다. 먼저 내부 시스템 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개혁 인상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인 합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혁 4가지 항목을 보면은 연금 납부 규모, 여기에서 인상에 대해서 정부는 20%, 국회안은 15%로 지금 내놓고 있죠. 납부 연령 늘리기 위해서는 64세, 소득 대체율은 40%냐 50%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후에 평균 소득에 대해서 40%를 지급할 것이냐 50%를 지급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5% 20%씩 인상된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하나, 이 문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8%인데 9%가 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의 절반인 9%인데 현재 기업이 절반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15%에서 20%로 인상을 한다면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가장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연금 운용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 이렇게도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운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